모르겠으면 넘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위에 한번 제목 보실래요? 자, 제목 보시면 그냥 제목이 왜 제목이 평균 변화율 맞나요?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뭐 필기할 친구는 필기도 하시고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야기를 해볼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힘 좀 있을까? 미분을 저희가 또 순서를 바꿔 배웠잖아. 그러니까 미분, 어쩌면 도함수, 미분 자판기 구하는 방법 먼저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로피탈이라는 걸 추가로 설명해가지고 이게 그 두 개가 시너지가 발생이 돼가지고 어떤 특정한 모양, 소위 0꼴이 0꼴이 나오면 미분만 할 줄 아시면 이게 결과물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에 과정이 생략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사기적인 걸 배우고 왔는데 사실 정작 여러분들이 미분이 이건 뭐 하는 건지는 아직 잘 모를 거예요. 그치? 어차피 이 맨 앞에는 이제 여러분 미분의 뜻이라는 몇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 일단은요 한번 써보자면요. 미분은요 어떤 변화 단어가 좀 심각해. 변화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표현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 이렇게 뭔가 제가 예를 들어 이걸 떨어뜨려 볼게요. 자, 그럼 봤어요? 지금 한 번 더. 자, 지금 어때? 이게 변화 맞아요? 그쵸? 여기서부터 뭔가 해서 내려가잖아요. 수학자들이 이 변화를 좀 표현하고 싶어. 수학, 숫자. 그 대단한 사람들이래. 그걸 어떻게 표현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너네가 지금 구하는 그 미분 계수, 미분인데. 근데 이제 이 책의 제목에 보시면 크게 이제 이 책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소개가 돼요. 두 가지. 첫 번째 방법은요. 자, 첫 번째는요. 이 책의 위에 써 있죠. 자,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어떤 평균적인 변화를 좀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적으세요. 이거는 그냥 일단 사실 솔직히 그냥 바로 본론 갈 수 있는 게 재미없잖아. 본론은 미리 힌트 드릴까요? 너네가 아는 거야. 이미 너네가 구할 줄 알아요. 이름만 이렇게 안 배웠을 뿐이에요. 자, 평균 변화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가장 쉽게 변화를 표현하는 건데 봐봐.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났죠. 그렇죠? 어쩌면 평균 변화를 이 처음과 끝에 주목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처음 있을 거 아니야. 뭐 0초일 때 그리고 뭐 1초 뒤가 있을 거 아니야. 요 처음과 끝 쓸까요? 어쩌면 처음과 끝에 주목을 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가운데는 사실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 가운데 비교하지 이 변화를. 근데 그건 모르겠고 말 그대로 평균적이야. 그러니까 처음과 끝만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실제 밑에 문제가 이런 식인데 바로 문제에서 나오는 스타일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알고 있는 2차 함수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리고 밑에 문제를 보시면 이런 거 나오죠. 1번 보시면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저런 말 보여요. 저런 말. 저게 뭐냐면 어차피 이거야. 0초에서 1초까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마이너스 3이 처음인 거고 2가 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와. 쉬운 걸로 할까? 자, 0에서 2까지의 뭐를 구해라? 실제 문제입니다. 평균 변화율을 구해라. 자, 이런 문제가 나와. 여러분들이 그래프 싫어하는 거 알지만 그래프를 통해서 한 번 더 뭐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2차 함수 간단히 그려보시면요. 자, 원래는 왼쪽도 있는데 그냥 안 그릴게요. 자, 이렇게 요런 항아리 모양이잖아. 그치?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0이란 건 뭐예요? 여기 x가 0일 때는 여기 있죠. 그리고 2라는 건 뭐냐면 x가 2일 때 여기 맞아요. 어쩌면 이게 제가 말한 요 처음과 끝이에요. 처음. 어쩌면 여러분이 0이라고 말하잖아요. 요 길,
요 길인데 여기서 한번 사진기를 찍었고 어쩌면 2초 후에 사진기를 한번 찍은 거예요. 이해돼? 실제로 요 가운데 길은 관심이 없고 처음과 끝만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자들이 이거의 평균적인 변화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자, 지금부터 공식을 이 문제를 소개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해봤어요. 쳐보세요. 자, 한번 물어볼까? 민정아. 자, 일단은 이 변화를 좀 표현해야 돼. 자, 먼저 x에 주목해봐. 자, 여기 x가 0에서 2만큼 바뀌었지. x는 지금 얼만큼 변했어? 2만큼 변한 거 봐요, 여러분들. 2. 그거를 분모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2 빼기 0. 그냥 이렇게. 그리고 분해, 자, 분자에다가 뭘 쓰냐면 여러분 x에다가 2 넣어보시면 y값 4인 거 아시죠? 분자에는 근영아 지금 y는 처음이 0이었지. 그리고 얼만큼 변했지? 4만큼 변했지. 그 변화를 이렇게 분수 모양을 쓴 거예요. 이해돼? 요게 말로 하자면 x가 요만큼 변할 때 y가 요만큼 변한 거잖아. 요렇게 해서 표현합니다. 혹시 이거 뭐 구하는 공식인 줄 아세요? 동호가?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한 번 더. 여러분 요 점의 좌표가 0,0이고요. 얘 지금 2,4잖아요. 이거 혹시 뭐 구하는 공식인 줄 아세요? x끼리 뺐잖아. 분의 y끼리 뺐죠. 이렇게. 혹시 이거 뭐 구하는 공식인지 아는지? 모르신다면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너네가 아는 역시 기울기라고 아세요? 기울기 구하는 공식. 쉽게 말하고 정리할게요. 첫 번째 변화는 평균적인 변화. 즉 평균 변화의 문제는요.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기울기 구할 줄 아시면 기울기 구하듯이 똑같이 구하면 됩니다. 원래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면요. 이렇게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문제 중에서는 이 평균 변화율이 그래프에서는 이런 기울기를 의미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라는 건 어떤 변화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야.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문제를 볼게요. 사실 뭐 별것도 아닙니다. 자, 실제로 관련 문제는 일단 6번을 먼저 볼게요. 이게 또 책에 보면 이상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모르겠고요. 6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였자면 가장 대표 문제고, 자, 이제 설명이 어려워지면 다 까먹으세요. 그냥 쉽게 말하면 기울기 구하시면 돼요. 기울기. 그럼 만약에 기울기도 못 구하겠다 하는 친구를 위해서 제가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균 변화율이 이번 페이지를 다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시간계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얘는요 x에 관한 내용이에요. x 값이 서 있잖아. x가 어디에서 어디로 변한다. 자,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일단 좌표를 두 개 구하세요. 자, x 값이 2일 때 자, 지금은 y 값이 얼마예요? 0요? 자, x가 2일 때 y 값이 얼마죠? 8이죠. 한 번 더. x 값이 3일 때 동호가 y 값이 얼마야? 이렇게 두 점을 먼저 구하세요.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줄게요. 순서를 두 점을 구하세요. 첫 번째. 두 점 구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울기 구하듯이 그냥 공식을 쓰면 됩니다. 그냥 기울기 구하기 라고 할게요. 그리고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자, 이런 분수 모양인데 분모에다가는 뭐를 쓴다? x끼리 뺀 걸 쓰는 거예요. 자, x끼리 빼는 방향은 사실 이렇게 빼나 이렇게 빼나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상관이 있냐면 여러분 지금 x를 제가 밑에서 위로 뺐죠. 그리고 y도 빼실 때 무조건 밑에서 위로 빼셔야 돼요. 이 순서 맞춰줘요. 그러니까 처음 빼는 방향도 중요한데 하나 빼고 나면 그거랑 똑같은 방향으로 빼야 돼요. 즉 분자에다가 27 빼기 8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이해돼요? 계산하시면 이게 뭐다? 옛날에는 기울기라고 불렀지만 여기 파트에서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 수학자들이 구한 평균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뭔가 수치화 가능한 거야. 이 변화를 대략 한 19만큼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게 어떤 변화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어떤 변화가 예를 들어 뭐 3에서 5까지가 더 커지며 더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 이제 비교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수학자의 노력을 좀 기억해봐. 이게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변화를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7번 한번 해보실래요? 자, 딱 한 필요밖에 없어. 평균 변화율은 시험에 나와도 아마 그냥 구해봐라. 구하면 돼 그냥. 기울기 구하듯이. x 두 개를 대입해서 y 값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기울기 답을 구할 줄 아신다면 기울기 구하는 거 하면 됩니다. 그 기울기도 어쩌면 기울어진 정도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그게 약간 두 점 사이의 평균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7번도 한번 풀어봤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은서야, 7번 정답 나왔어? 다들 4 나오셨나요? 오, 자, 한번 더 해볼까? 자, 먼저 첫 번째, 두 점 구하세요. 자, 마이너스 2, 마 8. 그리고 0, 0. 자, 두 점 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울기 구하는 공식처럼 풀면 돼요. 어떻게? x끼리 뺀 것분에, 자, 이번에 제가 위에서 아래로 빼겠습니다. 자, 빼는 방향은 상관이 없어. 대신에 하나 빼시고 나면 y도 같은 방향으로 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빼보시면요. 자, 뭐가 나온다? 근데 보통은 뒤에서 앞으로 빼는 게 국룰입니다. 보통. 사실 이제 상관없긴 한데 보통 국룰은 뒤에서 앞으로야. 그래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국룰 따라갈게요. 국룰은 원래 뒤에서 앞에를 빼는 거예요. 다시 뒤에서 앞에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계산해 보시면 여기 분모가 2 나오고 분자가 8 나오죠. 그리고 약분하시면 이게 얼마다? 4가 나오네요. 다들 나오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왼쪽 문제를 이어갈 건데 왼쪽에 문제 보시면 1번 문제 표안에 보시면 x의 증분이라고 뭐예요? 증분? y의 증분이라고 보이세요? 자, 써보세요. 자, 저 증분이란 말은 자 일단 잘 안 쓰는 표현이야. 사실 몰라도 되는 건데 힌트, 여기 안에 이 증분이 들어있어요. 여기 어떤 거를 증분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요 문제 다들 푸셨죠? 여기다가 필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x끼리 뺀 요 결과값이지. 이걸 저희가 보통 x의 증분이라고 불러요. 즉 어쩌면 x의 증분 구하란 말은 이거 뺀 거를 쓰라는 거예요. 다시 뺀 거를 쓰는 거예요. 뺀 거를. 그리고 보통 저희가 기호로도 가끔 이렇게 앞에 세모가 있는데 이게 원래 세모가 아니라요. 읽을 때는 델타라고 델타. 원래 이게 원래 수학적으로 변화라는 거예요. x의 변화요. 이란 거. 같은 말에 x의 증분이라 불러요. 그럼 느낌아, 얘는 뭐 y의 증분이겠죠. 즉 두 개를 뺀 그 값을 증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호로는 델타 y. 사실 기호도 몰랐는데 솔직히 이 두 개는 잘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할 생각은 없잖아요. 어쨌든 자, 이렇게 두 개를 물어본다는 말은 어차피 얘 가는 과정에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구하신 다음에 얘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1번, 2번 둘 다 해볼게요. 자, 1번, 2번. 그러니까 증분이란 말 겁먹지 말고 니네 방금 구하는 과정에서 x끼리 뺀 거 그게 증분이에요. y끼리 뺀 거 그게 y의 증분입니다. 오늘 수업 컨셉은 이런 것도 있구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교과서 교재 순서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얘랑 비교하면서 미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미분도 변하거든요.
그 평균 변화율은 어차피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니까 x가 어디에서 어디로 그럼 그 말로 하면 그냥 기울기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지? 다푼 친구는 한 땀을 풀어보세요. 점 두 개 구하신 다음에 x끼리 빼고 y끼리 빼세요. 보통은 그래. 사실 국룰은 보통 뒤에 것 빼기가 빼거든요. 그러면 빼면 뭐라 하지? 마산이거든요. 3 빼기 마산이 얼마나? 아니죠. x끼리 빼야죠. 3 빼기 마이너스 3. 지금 여기 지금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이거 3 아닌가? 아 2구나. 그러니까 2 빼기 마3은 얼마나요? 2 빼기 마3은 이게 얼마죠? 그쵸, 여기 5가 되네요. x의 친구. 그리고 y의 친구는 y끼리 뺀 거거든. 7 맞죠? 그럼 y끼리 빼보시면 이거 얼마나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분의 요거 하는 거야. 우리가 x끼리 뺀 거를 x의 증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대신 때 여러분들 정답지의 답안지는 보통 뒤에서 앞으로 빼는 게 기본이긴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실제로 평균 변화를 구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증분을 특별히 물어보면 보통 국룰은 뒤에 것 빼기 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번 친구 한번 물어볼까요? 자, 그녀아 여기 1번 문제에 x의 증분 얼마나 와요? 5. 다들 나왔어요? 다 나왔어? 그럼 민정아 y의 증분 얼마나 와요? 10. 자, 점들이 구해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상황이죠. 자, y의 증분이 여러분들이 y끼리 빼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증분 물을 때는 뒤에 것 빼기 앞에 거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앞에서 뒤로 빼시는 거 혹시? 뒤에 것 빼기 앞에 걸 하시면 마이너스 10이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아까 상관없다면서요. 이거 구할 때는 상관이 없어 원래. 근데 이제 이거를 특별히 물을 때는 무조건 뒤에서 앞에 빼줘야 돼요. 아시겠죠? 원래 변화라는 거는 처음과 끝이 있으면 끝에서 처음을 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평균 변화는 뭐다? 어쩌면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 x 값의 변화량분의 y 값 변화량 기울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밑에 거도 혹시 풀어보셨어요, 여러분들? 2번도 뭐 마찬가지겠죠. 한번 얘는 그럼 집에 가서 풀어보실래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는 친구? 도움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 여기서도 할 수 있겠지. 좀 시간 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따가 이제 2교시 때 시간 나실 때 질문도 하시고요. 숙제로 풀어본 중에 모르는 질문도 하시고요. 아무튼 정확하게 알고 가세요. 알겠죠? 다음 장 할게요. 자, 이제 다음 장 위에 제목 보시면 여기서 원래 처음으로 미분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어쩌면 이제 미분의 뜻을 모른 채 자판기 구하는 걸 먼저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요 그거 아세요? 이미 여러분들 밑에 있는 문제 우리 혹시 몇 개 풀어봤나요? 안 풀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너네 이미 예를 들어 9번 같은 문제 풀 수 있게 없게. 자, 한번 9번 풀어보실래요? 이미 이제 우리가 풀 수는 있어. 솔직히 말하면. 자, 위에 보시면 1에서의 미분 개수를 구해라. 저게 그냥 미분값. 도함수 딱 구한 다음에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9번 한번 풀어볼래요? 복습도 할게요. 뒤에서 미분 주는 자판기를 배우고 왔잖아. 걔를 그냥 구하면 끝나.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이제 없어. 근데 이번 페이지에 의도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욕심이 나면 하시면 되고 욕심이 안 나면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숙제할 때는 너네가 마음대로 해. 도함수를 쓰면 뜻을 이용하는. 자,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여러분 위에 문제 보시면 이제 이 표현 알고 있어야 돼. x는 1에서의 뭐를 구해라? 자, 미분 계수를 구해라. 저희가 보통 짧게 줄여 미분이라고 부르죠. 보통은 정식 명칭은 미분 계수입니다. 그리고 자, 이게 결국 너희가 아는 것 중에 뭘 구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f'1 구하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같은 말이 몇 가지 있어. 오늘 설명 다 드릴 겁니다. 같은 말 중에 제일 원리가 이거야. 미분 계수라고 부릅니다. 자, 어쨌든 자 한번 복습도 할 겸 제 은서야. 얘 도함수 얼마죠? 그렇죠. 도함수를 구하면 이거 뭐야 이거가 1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끝납니다. 정답이에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가 먼저 하고 와서 그냥 여기는 가능해요. 이론상. 오케이? 하나 더 있는가?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 11번 문제 보여. 사실 이런 것도 너희가 이제 미분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냥 굳이 어렵게 할 필요가 없는 문제야. 동화선 딱 구해도 끝납니다. 왔다 갔다 문제죠. 미분 계수를 주고 A를 구해요. 수학에는 왔다 갔다 문제는 너무 좋아. 보통은 미적 계수 문제를 불러요. 물어볼까? 자, 민정아, 요함수 미분한 도함수 뭔지 아세요? A죠, A. A도 숫자랍니다, 여러분들. 2는 사라지고요. 여러분 A만 나오겠죠. 그런데 뒤에 보시면 4에서의 미분 계수가 즉 F'4가 얼마나? 마이너스 2더라. 자, 결과를 알려주고 있네요. 그럼 너네가 이제 도함수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4를 넣을 건데, 채훈아. 여기다가 4는 뭐 나올게요? 그냥 A 나오죠. 원래 어떤 x가 없으면 이런 걸 저희 고일 때 상수함수라고 해요. 그냥 제가 나옵니다. x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요게 마이너스예요. 끝. 도함수를 배우고 와서 사실 뭐 별로 힘들 건 없어. 이해돼? 사실은 그냥 숙제를 줘도 괜찮아.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한번 한 5분 정도만 칠판을 보시면 이제 미분의 간단하게 뜻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심 있으면 잘 들어보고 관심 없는데요? 그럼 풀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한번 문제는 다들 풀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적으세요. 자, 오늘 제가 오늘 수업의 서두를요 변화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 수학자들이 다시 한번 수학자들이 이거를 표현을 하고 싶어. 이게 표현을 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평균 변화율을 어쩌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어떻게 처음과 끝만 보면 돼, 끝만. 근데 실제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처음과 끝만 본다는 거는 지금 약간 이런 식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잖아. 어차피 이 과정은 관심이 없고 처음과 끝만.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함수에 따라서 여기가 이런 게 될 수도 있지만 함수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요. 이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동호가 이거는 같은 변화라고 볼 수 있나? 사실은 볼 수 있어요. 그럼 사실은요 길을 보시기에 같은 변화인가요? 그럼 똑같이 0초부터 2초까지지만 이게 과연 같은 변화라고 볼 수 있나? 이건 안 되거든. 그래서 고민한 거야. 이걸 어떡하지? 뭔가 이런 어쩌면 과정이라고 할까? 이 사이에 벌어지는 것까지 고민을 했던 거야, 수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나? 지금 나온 게 이제 미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은요, 자, 지금부터 한번 들어봐. 관심 없으면 도함 쓰면 돼요. 자, 이제 수학자들의 고민은 뭐였냐면, 자, 아까 제가 든 예시를 다시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자, 요 함수 제가 x의 제곱이라고 줄게요. 그리고 여기를 제가 0,0 그리고 요 위에 점은 x 값이 2일 때 y 값이 4 이렇게 주겠습니다. 수학자들은요 지금부터 이제 뭘 해봤냐면 이런 걸 한번 상황을 가정해 볼 거야. 일단은 아까 우리 앞장에 평균 변화율이지. 그걸 한번 구해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요 두 점 가지고 한번 평균 변화율, 귀찮으니까 평변이라고 할게요. 한번 구해 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구해보시면 뭐냐면 2 빼기 0분의 4 빼기 0. 즉 여러분들 2 나오는 거 맞아요? 하나 구해본 거야. 즉 이 말을 이해하자면 요렇게 두 개일 때는 이만큼 변하다 라고 이해할게요. 괜찮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부터 약간 가정을요 조금 더 다가가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얘보다는 조금 더. 이해돼? 자, 제가 한번 조금 더 다가가는 거니까 x 값을 여기 좀 현실성을 위해서 정 가운데 x 값을 1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얘보다는 더 가깝죠? 맞아? 자, x가 1일 때, 자, 그냥 y가 얼마지? 1이죠. 요거 두 개 가지고 한 번 더 평균 변화를 체크해 볼게요. 그러니까 평균 변화를 체크하는 건 똑같은데 점점점 다가가는 상황에서 체크해 볼게요. 점점 다가가는 상황에서. 자, 그리고 빨간 색깔 가지고 한번 평균 변화를 체크해 보시면요.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된 거니까 1이죠. 좀 바뀌었죠? 조금 더 변화가 바뀐 것 같아. 이 작업을요, 언제까지 한다? 어쩌면 점점점, 여러분 지금 점점점 0으로 다가가는 상황을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다가갈 때 거의 무한히 다가갈 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무한히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만 더 하고 결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두 점 사이에 0과 1 사이에 뭐 대략 0.5 정도 있겠네요. 자, x가 0.5일 때 y 값은요 제곱하시면 0.25입니다. 제가 요거 가지고 한 번 더 변화를 확인해 볼게요. 평균 변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왜 자꾸 얘를 쓰는 줄 아세요? 사실 근본적으로 사람은요, 수학은 이게 움직이는 걸 표현할 수가 없어, 원래는 사실.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면, 우리가 그나마 구할 수 있는 게 이거잖아. 이거를 지금 엄청 많이 해보는 거야. 이해돼? 사실 우리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변화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걸 왜냐면 변화를 어떻게 표현해요? 여러분 변화를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발버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구할 수 있는 게 이 평균 변화율이니까 어쩌면 요 이제 가운데가 관심이 있는 거야. 점점점 다가오는 상황으로. 자, 구해보시면 자 0.5분의 0.25가 되고요. 분모분자에 대폭하시면 요거는 2분의 1이 돼요. 이렇게 보이세요? 자, 이제 뭐 하자? 저한테 여기서 적당히 해볼 만큼 해본 것 같아. 약간 문자 하나 빌렸습니다. 예를 들어, 자, 요 x를 제가 그냥 x라고 줄게요. 문제에서 어떤 숫자로 안 주고 x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y는 여기 위에 점이니까 요렇게 x제곱이라고 줄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 두 개 가지고 뭐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요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이 x가 점점점 0으로 다가가고 있죠. 여기다가 그게 여러분 수학적으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가 점점점 0으로 다가갈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자,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계산할 줄 아시죠? 이거는 극한 문제거든요. 자, 여러분들 x는 이렇게 나오고 두 개 약분되어 있죠.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자, 뭐가 나왔다? 여기 0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 0이 견해가 잘 쓰고 있는 f 프라임 0 0에서의 미분계수의 뜻이에요. 저렇게 오래 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궁금한 친구는 한번 해볼까? 도함수를. 자, 이거 미분하면 은서가 뭐지? 도함수가 2x죠. 여기다가 한번 0 넣어보실래요? 그럼 채워라 뭐 나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원래 정의되는 게 미분계수, 원래 미분의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실제로 그런 말을 쓰게 돼요. 원래 미분의 뜻은요,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에요. 이 평균 변화율을 점점 다가가는 상황에서 구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다들 관심 없는 표정이니까 위에 써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욕심이 나면 여기 두 번째 문장에 요거 보이세요? 여기에 한번 네모 박스 한번 쳐볼까요? 이게 이제 너네가 지금 도함수를 이용한
구하면 아주 쉽게 구하는 친구인데 실제로는 뭐다? 미분계수는요 이게 원래 뜻이야. 근데 쌤 식이 두 개 있는데요. 이 식 두 개가 뭐냐면요 사실 같은 식이에요. 근데 약간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버전 두 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정할 게 뭐냐면 여기 델타 x 보여? 앞장에서 본 x의 증분이잖아.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되게 좀 쓰기 힘들려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요 자리 대신에 h라고 많이 써요. 이렇게. 보통 요 식을 외우실 때 보통 h라고 많이 씁니다. 혹시 기억나? 뒤에서 h 문제 본 적 있지? 사실 그게 요거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앞으로 보통은 요걸 부를 때 요 미분계수의 H 버전, 그리고 H 버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H가 아니라 우리한테 익숙한 X 버전, 요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 그래서 원래 다른 말에서는 이거를 외우라고 시킵니다. 그냥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뜻이야, 원래. 그래서 이걸 외웠다는 가정 안에 제가 내려가서 아까 저희 9번 문제 풀어봤지. 제가 저 9번 문제에 한번 제가 10원 올리고 너네가 한번 해볼 시간을 들어볼게. 한 번만 해봐. 자, 이 9번 문제는 다시 왔습니다. 이 9번 문제는요. 자, 원래 문제가 뭐였다고요?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문제야. 즉 같은 말이 뭐다? f'1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 풀이는 너네가 알고 있는 뒤에서 배운 도함수 풀이가 있어요. 굉장히 이지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 풀 때 굳이 저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굳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풀이가 뭐냐면, 자, 설명드릴게요. 다들 관심이 없어 보여요. 자, 미분계수의 뜻을 한번 이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도함수 아까 써놨는데 지웠네요. 하지만 도함수를 이용하면 1초 만에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정답이었죠? 그렇죠? 지금부터 위에 뜻, 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제비를 해보고 아니 말고 자 뜻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위에 올라가시면 자 여기 이제 f'(a) 두 가지 버전 뭐요? 지금부터 제가 x 버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x 버전을 쓸 건데 위에 있는 식에서 a 자리에 1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위에 있는 식에서 a 자리에 1을 넣으시면요 이게 원래 뭐냐면 너네가 쉽게 구한 저 f'의 뜻이에요. 이 원래 극한을 보셔야 돼요. 이제 극한입니다. 이 문제가. 자 어떻게 하자? 한번 보세요. 나오잖아요. 공부하잖아요. 자 x 빼기 1분의 fx니까 저 식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빼기 자 f1이니까 여러분들 저기다가 1 넣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힘겹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사실은 이거 우리 앞에서 본 적 있잖아. 극한에서 인수분해 문제예요. 원래는. 그런데 로피탈 배웠으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도함수를 안 쓴다고 했는데 도함수를 쓸게요. 자, 분모 분자를 미분하시면 1분의 3x 제곱 됩니다. 로피탈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1을 대입하시면 혹시 정답 똑같이 왜 똑같지가 않냐? 잠깐만요. 정답이 여러분들 아무도 날 바꿔주지 않네. 이게 3이잖아요. 3제곱이에요. 똑같이 나와요. 이게 우리 뜻이에요. 나와요 사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와우 이게 속도 차이라든가 그러니까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 시험 때 여러분들 우리가 뭐 공대병도 아니고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 이해해? 근데 한 번만 해볼까 그냥? 한번 10번 문제 한번 이렇게 한 번만 해보실래요? 그냥 X 버전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공식 있잖아. 그거 보고 하시면 돼요. 보고 하시고 그 A 자리에다가 1만 넣으시면 돼요. 그럼 그냥 이게 뜻이야 원래. 그러니까 이 극한을 구한 게 원래 F'1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다는 거 한번 경험 조금 해보고 정말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굉장히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나와요. 이거. 한번 10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나오면 그래도 좀 믿음이 갈 거 아니야. 나오긴 나오네. 나오긴 나와.
위에 있는 X 버전 A 자리에 1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미분의 뜻입니다. 자, 30초 뒤에 저 한 번 더 그냥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뜻이고 원래는 뜻 관련 문제가 있어요. 뜻 관련 문제. 우리가 이미 숙제로 푼 것 중에도 사실 뜻 관련 문제가 있었어. 근데 모르고 풀었던 거거든요. 왜? 우리한테 노함수가 있고 로피탈이 있거든요. 자, 한번 그러면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제가 X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 미분계수의 뜻이 뭐냐면요. F'1 이거의 뜻을 한번 이용해 볼 건데 둘 중에서 X가 들어간 식 X 버전입니다. 자, 위에 있는 공식에다가 A 자리에 1을 넣으시면 돼요. A가 1일 때니까. 그래서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fx-fl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뭐 하죠? 뒤에 있는 식을 요 분자에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빼기 자, f1 자, x에다가 1 넣어보시면 2 나오겠고요. 이렇게 그냥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극한 문제. 그래서 원래 이제 미분도 극한 다음에 미분이에요. 순서. 극한을 정의할 때. 그리고 자 한번 정리해 보시면 분모는 건드릴 거 없고요. 분자 이렇게 두 개 지워지면서 x제곱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리고 요건 풀 수 있겠지. 요건 뭐다? 요 분자가 이제 이래봬도 인수분해가 돼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간단히 인수분해 됩니다. 모르겠으면 로피탈 안 넣고요. 이렇게 해서 뭐야? 약분하시면 되겠죠. 약분한 다음에 x에다가 1 넣어보시면 정답이 1 나오겠죠. 원래 이렇게 힘겹게 열심히 구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는 도함수가 있다는 거야. 자, 민정아, 자, f'(x) 얼마예요? f'(x) 도함수. 갑자기 뭐 1이요? 저 f'(x) 도함수요. 도함수. 우리 피곤해 보이는데? 자, 이렇게. 2x 빼기 1이죠. 그리고 뭐 하자? 1x의 미분값이니까 자판기 1 넣어. 똑같이 좋네 이제 뜻이고 도함수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는요 웬만하면 두 가지 이상 풀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뜻 관련 풀이가 있고 두 번째는 도함수 관련 풀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원래 학생 설명할 때는 너네한테 설명은 다 하는데 니네 편한 대로 해라. 근데 확실한 건 뭐다? 역시나 여러분들이 좀 욕심이 나고 정말 높은 등급 때는 다 할 줄 알아요. 사실 선생님들이 어떤 특정 문제는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 사실. 이해돼? 제가 뭐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좀 넘어갈 것 같긴 한데 그런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렇게 돌아가고 로피탈을 쓰는 식으로 못 풀겠죠 그런 문제.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할게요. 자, 다음 학장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밑에다가 그냥 몇 가지를 필기를 해드릴게요. 이제는 설명을 따로 생략을 하고 그냥 페이지마다 핵심만 말해줄게. 너네가 좀 피곤해 보인다. 알겠지? 자, 어쨌든 오늘까지 해서 도함수 구하는 거 끝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 계산입니다. 알겠지? 자, 여기 여러분들 오른쪽 약간 중간쯤에 공간이 있을 거예요. 여기 공간에다가 자,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뭐를 써드릴 거냐면 f'1 너네가 이제 많이 쓰는 기호죠. 도함수에 1을 넣는 거. 자, 이거와 지금부터 같은 말을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랑 같은 말이 여러 가지 말이 있어.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제 이 모든 말들이 다 이거를 보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어쩌면 동의어약 같은 말입니다. 첫 번째는요, 방금 앞에 보신 것처럼, 사실 1이라 쓸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앞장의 제목이죠.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라. 자, 이 미분계수란 말이 나와도 같은 말입니다. 자, 지금 동의어를 쭉 설명해 줄게요. 어차피 이번 페이지도 딱 그 내용이에요. 결국 같은 얘기인데 표현만 다르게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우리 첫 번째 페이지의 제목이 지금 뭐였더라? 기억나? 무슨 변화율인데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지. 사실 이 미분이란 것도 그런 변화율로 설명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것처럼 평균은 아니야. 점점 다가오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가까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극한이니까. 그때 순간적인 변화율이라 해서 가끔 문제에서 순간 변화율을 구해라 이런 말이 나와도 같은 말입니다. 자, 지금 제가 정리하는 거는 미분 계수랑 같은 말을 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만 알면 문제는 도함수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 표현으로 알면 되겠지. 자, 순간 변화율 이런 말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이 책의 제목인데요. 가끔 같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밑에 문제 보시면 문제가 볼까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14번 문제. 이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그런 말이지. 실제로 얘가 원래 그래프상에서 이미지가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요. 써드릴게요. 세 번째는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라는 문제도 결론적으로 그냥 f'1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분값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그냥 보통 1에서의 미분값 구해라. 미분값도 요거 다 기억할게요. 다시 한번. 결국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사실 여러분들 이거야. 결국 제일 많이 쓰는 건 이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 점화를 안 주고 비슷한 말인데 같은 말인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대요. 첫 번째가 미분계수. 어쩌면 1번은 원래 뜻이야. 원래 정식 명칭은 미분계수예요. 1번. 그리고 2번은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변화가 있으면 얘도 변화율인데 순간적인 변화예요. 극한이거든요. 순간적인 1에서의 변화인 거예요. 아주 순간적인. 순간 변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게 그래프상에서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미리 말할게. 활용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 뒤에 넘어가면요. 도함수를 어디에 써먹어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접선 구할 때 써요. 실제로. 접선을 구할 때.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냥 미입값 구해라. 지금 하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문제 볼까요? 예를 들어 14번 문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 함수 하나 주고 여기 보시면 점 하나 주고요. 저희한테 뭘 구해라? 자, 일단은 위에 주어진 점, 일단 여기 위에 점인 것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어쨌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같은 말이 뭐라고요? 미분계수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여기가 보통 x 쪽인 거 아시죠? 요거 가지고 2에서의 미분값 구하면 됩니다. 이 문제. 다시 여기가 x, 여기가 y니까 y 쪽은 관심 없고요. 자, x 쪽만 가지고 미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뜻 안 쓰겠습니다. 도함수 구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미분값 구하시면 이게 정답이에요. 여기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말고가 미분하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한번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 15번 문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미분값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뭐 옆 페이지를 더 설명할 수 있지만 관심 없고요. 그냥 간접적인 표현으로 쓰인다 정도만 기억하세요.
자, 한번 구해보셨나요? 자, 민정아, 정답 뭐 나왔어? 3. 다들 나왔어요? 5, 3, 7, 3, 1, 3, 5, 3? 쉽죠? 또 해볼까? 오른쪽에 17번 문제. 왔다 갔다 문제죠. 접선의 기울기를 줬단 말은 어쩌면 저희한테 미분값을 준 겁니다. 왔다 갔다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외우세요. 접선의 기울기란 말 나오면 미분이랑 같은 거구나. 미분이란 얘기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문제. 쌤 언제까지예요?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오늘 지금 몇 가지 설명드리는 것들이 짜투리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기억해 보시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첫 번째 평균 변화율은 그냥 구할 줄 알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아까 미분 계수 뜻은요. 모르겠으면 미분 도함수 하세요. 세 번째 이번 페이지는 그냥 요 동의어들 다 외우세요. 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자, 17번 문제는 자, 근영아 혹시 A 값 얼마 나왔어? 1. 다들 나오셨나요? 자, 이번 문제는 뭐냐면 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왔잖아. 같은 말이 뭐라고요? F'A예요. 여기가 A거든. 그래서 이게 얼마다? 오른쪽에 6이다.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왔다 갔다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함수를 구하신 다음에 A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A 값이 얼마다? 1이구나. 이번 페이지는 간접적인 표현이다. 정도만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장. 다들 40쪽, 41쪽은 푸셨나요? 제가 지난번에 높이타랑 연습하는 용도로 드렸나 여러분들? 다 풀었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와서 보시면요. 특히 41쪽에 이런 식의 모양들 좀 보여? 혹시 이런 식의 모양들이 아까 제가 설명한 그 X 버전처럼 보이세요? 약간 언뜻 생긴 모양이. 그래서 원래 여기 페이지는 봐봐. 아직 페이지상 도함수를 배우기 전이야 사실은. 그렇잖아. 로피타는 당연히 안 배웠고요. 그래서 원래 여기는 원래 풀이가 있어요. 이 원래 풀이가 뜻 관련 풀이가 하나 있어. 근데 그거는 과감히 생략을 하겠습니다. 몰라도 우리한테는 0분의 0꼴이며 도함수랑 로피탈 이용하면 다 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조금 여기가 또 훈련을 해야 되는 페이지야. 뜻도 뭐 어렵진 않아도 좀 하긴 해야 돼. 근데 일단은 과감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로피탈님 많이 이용하세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남았냐면 어디 남았지? 어? 어디? 이거 안 보여? 아, 이거 다음 장 42쪽이구나. 여기 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현재 시간 53분입니다. 자, 여기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또 약간 기념비적인 그런 페이지야. 자, 왜 기념비적일까? 자, 위에 제목 보시면 제목에 뭐 써있는 게 하나 있지. 자, 위에 제목 보시면요. 이 내용은 좀 약간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많이 나와 솔직히 말하면 많이 나옵니다. 얘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어쩌면 오늘 처음 말한 대로 내가 소화가 안 될 것 같아.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자, 위에 제목 보시면요. 써보세요. 다들 뭐 기분 탓인가? 지금 일주일 쉬고 왔더니 더 좀 저는 페이스 유지의 페이스. 제가 사실은 일주일 쉬는 게 좀 별로긴 해요. 다른 반은 화, 목, 토반이라 토요일 날 왔어요, 사실. 근데 그게 너네들은 안 됐다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또 괜찮을 수도 있어. 잠깐 그게 너무 길면 힘들어.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요번 페이지는요. 위에 한 밑줄 그어볼까? 왜 기념비적이다? 미분이랑 연속이랑 이제 뭔가 좀 관계를 좀 담고 싶다는 거야. 미분. 우리가 앞에서 또 어떤 점에서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그런 걸 썼고요. 이번에도 어떤 점에서 미분값 또 구해봤잖아. 그럼 당연히 뭘 보고 싶냐면 어떤 점이 있을 때 그 점에서 예를 들어 연속일 때 미분은 될까? 반대로 미분이 될 때 연속일까?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다들 안 궁금하세요? 아니 말고. 자, 지금부터 필기를 한번 더 해볼 건데
여러분들 공간을 40번 문제 밑에서 쓰게 돼요. 이거 어차피 제가 이 문제니까 넘어가려고. 자, 40번 밑에 문제다가 제가 이번에 좀 수업 준비를 하면서 사실 다른 말 먼저 했습니다. 한번 해볼 수 없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지금 비교를 좀 볼게요. 비교를. 어차피 그때랑 문제 컨셉이 유사한 게 많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 비교하기 위해서 표 하나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제가 연속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쓸까? x는 a에서 어떤 점에서 연속이다. 연속을 배웠고요. 그다음 이번에 저희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뭐 미분 계수, 미분 값, 이거 쓸까 계수. 이렇게 쓰고요. 이 두 자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기억나? 보통 극한 배울 때, 연속 배울 때 항상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배웠어. 첫 번째는 뭐? 그래프 문제가 있어요. 극한이든 연속이든 그래프상의 이미지가 있잖아. 여기도 미분 관련 그래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보시면 미분 관련 그래프 문제가 좀 더 풍성해져요. 이제 1번은 극한, 2번은 연속, 3번은 미분 이렇게. 적분 배우면 4번 적분. 이제 그래프 하나로 뭘 뽑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는 오랜만에 이제 연속적 복습도 할 겸 그래프상의, 그러니까 그래프상의 이미지랄까? 이미지. 다들 연속이 이미지 알잖아요. 쉬웠죠? 뭐 그런 것처럼 사실 이제 미분도 이미지가 있어요. 그거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래프 문제가 있다면 그래프를 안 주고 식을 주고 구하는 것도 해봤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비교를 할 건데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번 페이지의 결론을 여기 제가 일부러 선 안 그었거든요. 여기다 써드리겠습니다. 연속과 미분은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요. 자, 이거는 좀 외우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서 연속이면요 그 점이 미분이냐 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연속이라고 미분이냐 아니요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사실 알 수 없어요. 뭐 미분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사실은 x라기보다는 알 수 없다가 더 맞겠네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 반대로 이 책의 결론이죠. 이번 페이지 어떤 점에서 예를 들어 1에서 미분이 가능해 즉 f'1이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그 점 연속입니다. 이건 됩니다. 다시 어떤 점에서 미분이 되면요 무조건 그 점에서 연속도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사실 이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바로 밑에서 또 이걸 좀 써야 돼서 말하자면 혹시 여러분들 고1 때 배웠던 혹시 명제라는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뭘 배웠냐면 이거는 그냥 필기를 따로 하지 않고 여러분 사실은요 그 당시 혹시 P이면 뭐뭐이면 뭐뭐이다 꼴의 문장 기억나세요? 사실 이것도 그런 문장이거든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A에서 연속이다. 이 문장이잖아. 근데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이면요 다 써드릴까요? 어떤 명제가 참이면요 항상 참인 명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른바 기억나? 대우. 옛날에 우리가 기억 중에 대우라고 했는데 그 대우 아니고요. 대우라는 게 있어. 그거 한번 이 문장의 대우도 아셔야 됩니다. 자, 대우가 뭐였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두 개의 자리 바꾼 다음에 오랜만에 기억나? 이게 not이라고 해서 부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꾼 문장도 참이에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다시 한번 여기 쓸게요. 여러분들 지금 미분이 가능하면 제가 연속이다라고 했지. 이렇게 해서 자, 이 문장의 대우 명제가 뭔지 아세요? 즉 이게 참이란 말은 하나 더 있어 참이. 이것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대우는요 요거 두 개 자리를 바꾸세요. 그 다음에 아니다 부정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자, 이것도 외우세요. 연속이 아니면요 즉 불연속이면
미분이 안 됩니다. 자, 다시 불연속이면 미분이 안 돼요. 이 문장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번 지금 요 명제는 하나인데 미분이 되면요 연속됩니다. 근데 이 명제가 참이란 말은 하나 더 참인 게 있어요. 그 말은 반대로 불연속이면 미분이 안 돼요. 제가 오해하지 마. 연속일 때 미분은 몰라요. 근데 불연속이면 알아요. 불연속이면 무조건 미분은 안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요거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밑에 한번 좀 써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 넘어가세요. 사실 뭐 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 연속 쪽에도 그래프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춤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인데요.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 연속에서 혹시 자, 그래프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그녀가? 그래프에서 연속일 때가 언제였게? 되게 쉬웠잖아. 언제? 아, 그건 뜻이고요. 제가 말하는 그래프의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채훈아, 그래프상에서 언제 연속이에요? 그 연결되어 있으면 연속이야. 그렇게 하자면. 자, 연결되어 있으면 연속이야. 사실 고등학생 때까지는 연속과 연결 거의 같은 말로 하게 됩니다. 연결됨.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게 가능할 때예요. 그렇지. 그럼 자, 반대로 불가능할 때는 민정아 언제였을까? 사실 끊어진 게 불가능하잖아. 사실 너무 쉬웠어. 지금 그래프 문제는 되게 쉬워요. 그래프를 주면요. 다음 중 이런 거 있잖아. 불연속인 거 골라라. 그럼 끊어진 거 보면 끊어진 거 다 불연속인 거야. 끊어진 거.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끊어지는 스타일에 따라서 몇 가지 스타일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렇게 끊어지는 거 참 많이 봤죠. 그럼 요 점에서는 연속일까요? 불연속일까요? 그냥 혹시 불연속인 이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유를 물어볼 때는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함수값이 없거나 극한값이 없거나 같지 않은 거예요. 뭐가 이유예요? 여러분, 자, 요 점에서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동호가? 극한값이 없죠. 오랜만에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달라요. 여러분 이제 불연속입니다. 어쨌든 끊어진 거지. 그치?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 사실 이거는 뭐 필기 따라 하면 되긴 하는데, 재미로. 예를 들어, 자, 요 경우도 끊어진 거 맞나요? 자, 요거는 인정아, 불연속입니다. 왜 불연속이에요? 함수값이 없죠. 사실 이유는 이제 그 뜻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끊어져서는 안 돼. 끊어진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하나 더. 그럼 자, 채훈아, 요렇게 해도 여기 불연속인가? 왜 불연속이니? 몰라서 며칠. 자, 몰라서 그건 아니고요. 극한도 있죠. 함수값도 있죠. 이 다르면 안 돼요. 사실 이런 이제 이유도 설명 가능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끊어지면 불연속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연속은 되게 쉬웠는데 그럼 자, 미분은 어떨까? 자, 오늘 베이직 셀에 바로 한번 가볼 건데 베이직 셀에 그래프 문제가 나와요. 그래프 하나 주고 그 점에서 연속인지 혹은 미분되는지 그런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얘는 그래도 좀 해놓으시면 좋아요. 이제 그래프 문제는 시험에 무조건 한 개씩 나올 건데 이미지를 좀 체크해요. 이미지를. 자, 먼저 첫 번째 미분 가능한 곳의 이미지를 말해요. 미분 가능한 곳은요. 약간 이렇게 써볼까? 부드러운 곳이에요. 이게 뭔 소리예요? 약간 부드러운 곳이라는 게. 사실 이 말이 밑에 있는 미분 불가능과 비교하면 좀 이해가 될 건데 기본적으로 그래프에서 미분이 되는 것은요. 되게 부드러워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는 등서야. 약간 모양이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요런 데 미분 돼요. 요런 거. 약간 뭔가 좀 각진 게 아니라 뭔가 좀 나한테 부드러워야 돼요. 이런 느낌인 곳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어서 미분 불가능.
보통 여러분들이 사실 숙제 해보면 알겠지만 가능보다는 불가능을 더 많이 묻습니다. 저는 불가능 쪽을 기억하면 돼요. 자, 지금부터 미분 불가능한 곳 말씀드릴게요.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위에서 이것 때문에 설명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끊어져 있으면 미분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불연속이면 미분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그래프가 나왔어. 끊어져 있네? 연속도 아니지만 미분도 안 돼요. 이유는 요 명제의 대우입니다. 첫 번째는요, 불가능한 것, 불연속인 것. 즉, 끊어진 곳은요, 안 돼요.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어. 그 말은 연결돼 있는데 안 되는 곳이 있다는 거야. 자, 그게 어디냐면요. 어쩌면 가능한 곳과 약간 반대되는 곳이에요. 부드럽지 않고, 자, 보통 책에서 실제로 쓰는 표현입니다. 뾰족한 곳이 뾰족한 곳은 미분이 안 됩니다. 뾰족. 보통 이 뾰족한 곳을 한자로 보통 첨점이라고 말합니다. 이 첨이 뭐냐면요. 혹시 너네 첨탑이라고 알아? 첨탑? 이렇게 뾰족한 그런 뭐 집들 있잖아요. 놀러 가면 이런 뾰족한 건 첨탑이라고 해요. 그런 데는 돼요. 예를 들어 이미지 몇 가지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미분 안 됩니다. 뾰족한 미분이 안 돼요. 뾰족한. 즉 느낌아 부드러운 것과 반대되는 것이야. 뾰족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 정도도 뾰족한 거야. 이것도 안 돼요. 이것은. 여기는 미분이 안 됩니다. 뭔가 하나 더 해줄까? 예를 들어 뭐 이럴 때 이런 것도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좀 딱 봐도 뾰족해 보이는 곳이 있을까? 거기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하고 한번 관련 문제를 봐볼게요. 자, 사실은 뾰족한 곳은 안 된다가 이런 말이야. 안 돼요. 뾰족한 곳은. 자, 베이직세가 즉 이 책에는 그래프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베이직셀에는 어떤 페이지가 하나 있어요. 어디 있냐면 페이지 우리 많이 배웠네. 벌써 훅 넘어갔네요. 어디냐면 어디야? 여기 있다. 48쪽입니다. 48쪽에 가보시면 보이세요? 왼쪽에 저기 문제들. 자, 지금부터 한번 제가 뭐를 시켜볼 거냐면 39번부터 42번까지 네 문제 있지. 저 A라는 점에서 미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미분 되는 것은요. 자, 이건 이제 사실 외우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부드럽다 봅니다. 부드럽네. 근데 안 되는 것은 첫 번째 불연속이다.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미분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연결은 돼 있는데 뾰족하다.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연속이라고 미분이 되는지 모른다. 왜? 얘는 지금 연결은 돼 있잖아. 연속인데 미분은 다 안 되는 점들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속이라고 미분은 몰라요. 자, 한번 같이 해볼까? 자, 39번의 민정아, 미분 될까 안 될까? 미분 되겠죠. 39번이 미분이 가능합니다. 자, 왜?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40번의 채우나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자, 이유를 말하자면 극한값이 없어서. 극한값이 없다? 극한값은 있잖아요. 함수가 함수값이 없어서 뭐가 안 되는 거야? 똑같다. 연속으로 말해주면 돼. 불연속이죠. 끊어지면 연속도 아니지만 미분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근영아. 41번은 될까 안 될까? 사실 2번이 1번. 이거 안 돼요. 자, 뾰족하다. 연속은 되거든. 미분은 안 돼요. 저런 것이 있다는 거야. 그럼 자, 은수야. 42번은 될까 안 될까? 왜? 즉 극한값이 없고 그 말은 연속이 아니고 그 말은 미분도 안 됩니다. 이렇게. 자, 밑에 관련 문제 하나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 이번 문제는 자, 위에 그래프 하나 나와 있죠. 이 그래프를 보고 이런 점에서 연속인지 미분이 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몇 개 채워보시면 이제 이런 류의 그래프 문제가 굉장히 이제 가면 갈수록 풍성해져요. 우리 제일 처음에 극한에도 그래프 문제가 있고요. 연속에도 그래프 문제가 있고요.
미분에도 그래프 문제가 있고요. 적분에도 그래프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보통 이런 문제를 오지선다. 1번부터 5번까지 1번에는 극한, 2번에는 연속, 3번에는 미분이 다 넣습니다. 그래프 하나 딱 주고 되게 좋잖아요. 여기까지 표현하셨다가 혹시 다들 오늘 질문 좀 많으신가요? 혹은 내일 저희가 특강도 있고 하니까 좀 쉬었다가 연속 관련 하나 더 있거든. 그거 혹시 설명 봐도 돼요? 질문 혹시 있으면 내일 오셔가지고 질문하시고 뭔가 하나 더 있는데 걔도 좀 중요하긴 하거든. 한번 걔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그래프가 휘황찬란해요. 무슨 롤러코스터 같다. 그렇죠? 자, 이런 그래프 하나 주고 이제 밑에처럼 연속과 미분을 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좋아져요. 물론 너네는 싫어하겠죠? 가면 갈수록.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1 먼저 물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1 여기거든요. 자, 여기서는 민정아 연속은 맞죠? 자,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미분 될까요? 돼요.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미분은 좀 표현을 부드럽다는 안 되고 자연스러워요. 이해됩니다. 자, 0 볼게요. 0. 자, 여러분 0은요. 여기거든요. 여기. 자, 여기는 그냥아 연속은 돼야 안 돼. 연속이 안 되죠. 이는 불연속이야. 그거 끊어지잖아요. 자, 끊어졌으니까. 그러면 미분은 당연히 안 돼요. 이게 불연속이면 미분은 자연스레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자, 채우나. x가 1일 때로 가볼게. 자, 1일 때가 여기거든. 자, 여기 미분은 될까? 연속은 될까? 안 될까? 연속. 돼요. 연속은 내가 쉽다고 그냥 연결돼 있는지 안 되는지 보시면 돼요. 너무 쉽잖아. 자, 미분은요? 안 돼. 이거 안 돼요. 이거 약간 안 뾰족한데요. 이건 뾰족한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뭔가 뾰족이란 말도 그러면 좀 이질적이면 안 돼. 이게 뭔가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이질적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은서야. 그럼 여기 있는 2는요. 여기거든. 연속인가? 연속이에요. 미분은 될까 안 될까? 여기. 안 돼요? 요거는 되는 거잖아.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다는 게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쪽쪽 이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연속 미분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이 문제 푸시면서 이 이미지를 좀 알아가는 거예요. 미분이 될 때랑 안 될 때 이런 이미지. 한 번 더. 동우가 3은요 연속돼요? 네. 연결돼 있어요. 됩니다. 근데 미분은 안 돼요. 뾰족해요. 이런 거는 안 되는 것이야. 라스트. 4일 때는 그녀가 연속은 돼야 안 돼요? 불연속 끊어져 있잖아요. 그럼 미분은 돼요? 안 돼요. 불연속이면 안 된다. 자, 아까 제가 필기한 거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전에 좀 총 정리해서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연속 쪽은 별거 없는데 미분 쪽은 몇 개 알아둘 게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남은 것들을 쭉 설명해 드릴게요.